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합집합, 교집합 배웠잖아요. 이제 그 합집합, 교집합에 대해서 어떤 법칙들이 성립하는지,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연산 법칙, 연산이 갖고 있는 중요한 사실,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겠죠. 법칙. 자, 근데 연산 법칙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떠오르는 게. 우리가 이제 수의 연산에서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살펴봤었으니까. 자,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하더라 라는 걸 이미 아는 거예요.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나 어때요? 같아요.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나 어때요? 같아요. 자, 얘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덧셈,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연산 법칙이었어요. 자, 그래서 더하는 두 수의 위치를 바꿔도 상관없다라는 의미겠죠. 그죠? 그 다음, 이제 세 개를 더하는 것, A에다가 B를 더한 후에 C를 더한 것과 B에다가 C를 더한 후에 A를 더하는 것, 비교하면 어때요? 자, A에다가 B를 곱한 후에 C를 곱한 것과 B에다가 C를 곱한 후에 A를 곱한 것, 어때요? 당연히 같죠. 그죠? 자, 얘를 뭐라고 얘기해요? 덧셈,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개를 먼저 결합시켜야 되는데 앞에서 결합시키든 뒤에서 결합시키든 똑같다라는 거예요. 두 개를 먼저 묶어야 되는데, 묶어서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하는 건 두 개짜리를 하나로 만드는 걸 잘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세 개를 더할 때 앞에서 더해 가든 뒤에서 더해 오든 변함이 없다라는 거고, 세 개를 곱해 갈 때 앞에서 곱해 가든 뒤에서 곱해 오든 결과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순서에 상관없으니까 괄호를 굳이 붙일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괄호를 굳이 붙일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에요. 자, 그 다음 또 마지막 이제 또 중요한 사실이 있었죠. A 곱하기 B 더하기 C. 얘 괄호를 풀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즉 괄호 안이 덧셈, 괄호 밖이 곱셈이면 곱셈을 할 때, 괄호를 풀 때 괄호 안에는 모든 항에 각각 A를 곱해야 된다. 자, 이걸 곱셈의 덧셈에 대한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연산 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그러면 이와 비슷한 얘기를 집합에서 할 수는 없을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건데, 앞에서 이제 합집합과 교집합을 설명하면서 합집합은 연결하는 단어가 또는, 연산은 덧셈, 교집합은 연결하는 단어가 그리고, 연산은 곱셈,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덧셈을 합집합으로, 곱셈을 교집합으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집합 ABC에 대해서, ABC가 다 세 집합이에요. 세 집합 ABC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A 합집합 B, B 합집합 A 같을까? A 교집합 B, B 교집합 A 같을까? 즉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할까? 이거예요. 그 다음에 결합 법칙, 덧셈을 합집합으로 바꾸는 거죠. 세 개를 합했을 때, 합집합을 했을 때 A와 B를 합한 후에 C를 합한 거하고 B와 C를 합한 후에 A를 합한 거하고 과연 같을까? 세 개의 공통되는 부분을 찾을 때 A와 B의 공통되는 부분을 찾고 C와 공통되는 부분을 찾는 거하고 B와 C의 공통되는 부분을 찾고 A와 공통되는 부분을 찾는 거하고 과연 같겠느냐라는 거죠. 맨 마지막에 분배 법칙. 괄호 안은 덧셈, 괄호 밖은 곱셈이니까 괄호 밖이 교집합, 괄호 안이 합집합. 괄호를 풀어라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게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자, 가능함을 한번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쉽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자, 왼쪽 거, 오른쪽 거 각각 구해서 모습이 똑같은지 그걸 보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교집합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A 교집합 B와 B 교집합 A가 같을까? 그럼 이제 좌변 왼쪽이에요. 자, A하고 B의 공통되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여기에요. 그 다음 우변 오른쪽이에요. 자, B하고 A하고 공통되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결과는 어때요? 자, 동일하죠. 따라서 교집합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합집합에 대해서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왼쪽 거 집합이 3개죠. 3개니까 3개는 보통 다음과 같이 나타내요. A, B, C. 자, 오른쪽 역시 마찬가지로 A, B, C. 자, 그럼 왼쪽은 이렇게 한 거죠. A랑 B랑 먼저 합하는 거예요. A랑 B랑 먼저 합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죠? 거기다 뭘 합해요? C를 합하는 거예요. C를 이렇게 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것과 이것을 다 합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좌변이에요. 그럼 우변, B와 C를 합하는 거예요. B와 C를 합해라 그러면 이거죠. 거기에 뭘 합하는 거예요? 네, A를 합하는 거예요. 그럼 A랑 얘랑 다 합하면 결국은 이거 전체가 되겠죠. 그럼 두 개의 모습이 어때요? 똑같아요. 따라서 합집합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것까지도 보였어요. 그러면 분배법칙이 성립할까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왼쪽 오른쪽 해보면 돼요. 그죠? 해보면 돼요. 왼쪽 오른쪽. 그럼 먼저 왼쪽부터. 여전히 집합 3개죠. 하나, 둘, 셋. 그러면 왼쪽은 B하고 C하고 합한 거예요. 자, B하고 C하고 합한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어디를 찾는 거예요? A랑 공통인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그럼 A랑 공통인 부분은 여기죠, 여기. 자, 오른쪽 거 보시면 역시 집합이 3개예요. 하나, 둘, 셋. A랑 B랑 공통인 부분이에요. 여기죠. A랑 C랑 공통인 부분이에요. 여기죠. 그 두 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합하는 거예요. 따라서 같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수에서 했던 덧셈, 곱셈에 대한 연산법칙이 집합에서도 합집합, 교집합에서도 똑같이 성립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집합은 실수하고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다르냐 하면 실수의 연산에서는 괄호 안이 덧셈, 괄호 밖이 곱셈이어야지만 분배 법칙을 쓸 수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곱하기 C다 그러면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C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집합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 A 합집합, B 교집합 C 괄호를 풀어라 그러면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C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보면 돼요. 자,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서 자, 이렇게 집합 연산에 대해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집합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이런 법칙들이 성립한다라는 걸 배웠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조건제시법으로 한번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이제 조건제시법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자, 위에 거 첫 번째 거 조건제시법 나타내봐요. 그럼 좌변은 이렇게 되겠죠. 자, x들의 모임인데 x가 a의 원소다 또는 x가 b의 원소다. 이게 좌변이죠. 그럼 우변은요? x의 원소인데 x가 b의 원소다 또는 x가 a의 원소다. 이거죠. 자, 그럼 한번 살펴보세요. 자, 조건이 얘하고 얘예요. 자, x가 a의 원소다 또는 x가 b의 원소다 라는 말과 x가 b의 원소다 또는 x가 a의 원소다 라는 말은 결국 같은 말 아니에요? 그렇죠. 이 두 가지의 말은 같은 말이니까 결국 두 개의 집합도 같은 집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도 두 개가 같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 두 개가 같다라고 이해했으니까 이런 식의 말도 가능하겠죠. 이 둘의 위치를 바꿔도 두 개는 같은 말이다 하는 것. 마찬가지로 요거 한번 해보면 얘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자, x가 a 교집합 b의 원소이다. 그리고 x가 c의 원소이다. 왼쪽은. 그 다음에 오른쪽은 x가 a의 원소이다. 그리고 x가 b 교집합 c의 원소이다.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x가 a 교집합 b의 원소이다 라는 말은 결국 이런 말 아니에요? x가 a의 원소이다. 그리고 x가 b의 원소이다. 그리고 x가 c의 원소이다. 마찬가지로 x가 b 교집합 c의 원소이다 라는 것은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x가 a의 원소이다. 그리고 x가 b의 원소이다. 그리고 x가 c의 원소이다. 따라서 x가 a의 원소이다. 그리고로 연결된 요 세 가지가 이렇게 괄호를 붙이나 이렇게 괄호를 붙이나 같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연결사가 그리고인 경우에는 그냥 어차피 같으니까 그냥 괄호 붙이지 않고 이렇게 써도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분배법칙 또 역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분배법칙. 자, 위에 거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위에 거 왼쪽 거를 얘기해봐라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것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봐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좌측은 x가 a의 원소이다. 그리고 x가 b 합집합 c의 원소이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x가 a 교집합 b의 원소이다. 또는 x가 a 교집합 c의 원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서로 같은 말이다 그 소리예요. 같은 말이다 그 소리예요. 자,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x가 a의 원소이다. 그리고 괄호에 x가 b의 원소이다. 또는 x가 c의 원소이다. 얘가 뭐랑 같은 거예요? 얘는 x가 a의 원소이다. 그리고 x가 b의 원소이다. 또는 x가 a의 원소이다. 그리고 x가 c의 원소이다. 그래서 괄호 안이 또는 괄호 밖이 그리고면 괄호를 풀어라 그러면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 밑에 있는 조건에 의해서 여기가 또는이고 여기가 그리고이더라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되겠죠? 여기서 잘 정리하면 요걸 합집합, 교집합에 대한 교환법칙, 그다음에 요걸
합집합, 교집합에 대한 결합 법칙. 얘를 합집합, 교집합에 대한 분배 법칙이라고 해서 정리할 수 있겠다.